여러분, 현재 엄청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이 현실화되면서 시장의 판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요. 현재 블랙록과 같은 세계 최대의 외국계 사모펀드하고 기관이 먼저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이슈를 그냥 지나치시면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놓치는 겁니다. 현재 이 기업 가치는 1.5조에서 1.75조 달러, 우리 돈 2,000조에서 이 400조 원의 엄청난 수준인 건데요. 이건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이 기업과 가치를 뛰어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서 시총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은 엔비디아부터 TSMC까지 딱 6개의 기업밖에 없는데, 이 기업이 상장 직후에 미국 시총 6위권에 바로 진입할 수 있다고 시장이 보고 있고 기대감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공모 규모로 최대 750억 달러, 무려 70조 원에서 110조 원까지 아람코의 IPO 자체를 넘는다고 보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역대 최대의 메가톤급 상장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돈이 과연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라 스타링크라는 통신 인프라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가입자만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출의 60% 이상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스페이스X의 IPO는 역대 최대의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이고, 그에 따른 수혜 종목들은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먼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엄청난 폭등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영상에서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 흐름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대상승의 확률이 가장 높은 급등 수혜주를 바로 살펴보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와 먼저 스페이스X의 사업 구조를 보겠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스타링크인데요. 전체 사업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상장 이후에는 이 비중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구조인데요. 그 다음이 발사 서비스와 우주 방산 사업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사업 구조를 보면 스페이스X는 통신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스타링크의 비중은 80%가 넘는 것으로 보셨겠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다 필요 없고 바로 이 통신 인프라를 장악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데에는 기존 통신 인프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기존의 위성통신이라는 게 여러 개의 위성을 연쇄적으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입니다. 이 복잡한 걸 지금 왜 하고 있을까요? 기존의 지상통신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도 통신을 가능하게 하면서 전체 네트워크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망 구축의 세계적인 기업들의 생태계를 보신다면 여기에 왜 집중하고 있는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이 생태계 구조의 중심에는 스타링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이걸 따라오려는 기업들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로켓랩 같은 경우는 이미 소형 로켓 발사에 집중을 하고 있고, 블랙스카이는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원웹 같은 경우는 위성을 통한 통신망 구축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발사와 위성, 데이터 이 중에 하나만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반면 스타링크는 발사체와 위성, 그리고 지상통신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는 얘긴데요. 결국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야지만 전체 네트워크가 완성되는데, 이걸 한 번에 구축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인프라 경쟁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위성수 자체를 늘리고 커버리지를 확장하는데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엄청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구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위성 수만 봐도 스타링크는 이미 10,000기 이상의 압도적인 물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웹은 아직까지 600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활성 가입자 수만 보더라도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원웹은 기업 중심으로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26년 예상 매출을 보게 되면 약 159억 달러, 하나로 23조 원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 역량 자체는 스타링크는 글로벌 기준으로 압도적인 용량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원웹은 아직까지 그 수준에 올라오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라 이 격차를 따라잡는 데 시간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기술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스타링크의 가치와 전체 기업 가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의 미래가 결국 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스페이스X가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이 제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영상까지 긴급하게 제작해서 말씀드리는 걸까요? 현재 스페이스X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업 구조, 스타링크 기반의 위성 사업과 인프라 발사 서비스 중심의 우주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의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자금과 인프라의 확장이라는 거죠. 구조는 단순합니다. 발사 인프라를 통해 IPO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은 스타링크의 위성망 구축 확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위성수의 확대와 커버리지 전체의 확대인데요. 단순히 위성만 띄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완전히 둘러싸고 커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네트워크를 넓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처리와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늘어난 위성과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자금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위성망과 데이터 처리 인프라를 동시에 키우는 확장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확장이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통신 인프라 구조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바로 기존 통신의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위성수는 수천에서 수만 기까지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 트래픽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 분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하고 있고, 그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전략이 바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구조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상장을 통해 인프라를 확대하고 테슬라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이 핵심이 됩니다. 이 결합이 이루어지면 데이터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 구조의 목적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독점 구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생산과 전송을 동시에 장악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를 감당할 통신 구조 역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데이터 처리의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광통신입니다. 위성 및 통신 인프라의 확장 속도가 데이터 증가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광통신 기술이 해결책입니다. 여기에 양자 기반 광통신까지 더해지면서 통신 인프라는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 인프라가 완성되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데이터는 계속 증가하고 통신 인프라 투자도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흐름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통신 인프라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고 돈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스페이스X 상장과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수혜를 받을 핵심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기업은 광통신 후발주로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기술 기업이고 스타링크 통신 인프라 확장에 따른 국내 상용화 수혜 기업입니다. 또한 기업은 차세대 양자 기반 광통신 기술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스페이스X 상장 흐름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기술 기반 기업들, 어떤 기업들을 가져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종목 공개에 앞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집중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현재 시장에서 거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뉴스에도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반도체 관련주는 무엇일까요? 1번 삼성전자, 2번 포도, 3번 딸기, 4번 수박. 이 중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숫자를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맞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추가 종목들의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목표 수익률, 그리고 분석 자료와 관련 재료까지 따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으로 돌아와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에 여러분의 모든 집중력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기업은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차세대 양자 광통신 분야의 숨은 진주, 성호전자입니다. 주식은 앞으로 어떤 대형 뉴스를 붙여서 띄울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성호전자는 그 재료가 너무나도 무궁무진합니다. 이 기업은 2025년 말 광트랜시버 초정밀 정렬 장비 전문 기업인 ADS테크를 전격적으로 인수했습니다. 반도체와 광학 부품을 결합하는 CPO 핵심 기술을 품게 된 것인데 이 기술이 바로 전기를 하마처럼 잡아먹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마스터키입니다. 그 압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 최고의 AI 기업인 엔비디아의 자회사 멜라녹스의 핵심 공급사로 당당히 선정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양자 광통신에서 광자 단위의 미세한 신호를 손실 없이 완벽하게 전달하기 위한 초정밀 광학 정렬 공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한 광통신을 넘어 꿈의 기술인 양자 광통신까지 완벽하게 확장될 수 있는 폭발적인 구조를 갖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성호전자는 테슬라의 전기차와 자율주행 전원부 모듈에 필수적인 필름 콘덴서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만약 스타링크가 위성 간 레이저 통신 모듈을 대량으로 제작하게 된다면 자회사인 ADS테크의 정밀 광학 장비가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라는 세계 양대 산맥의 핵심 밸류체인에 모두 이름을 올린 기업인 만큼 조만간 양자 광통신과 엮인 역대급 대형 뉴스가 터질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지금 포지션에서 반드시 쓸어 담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공개할 기업은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스타링크가 국내에 본격 상용화될 때 인프라 독점 수혜를 고스란히 흡수할 KT입니다.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자회사 KT SAT를 통해 스페이스X 스타링크와 국내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한 유일한 통신사입니다.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망과 KT의 정지궤도 위성망, 그리고 지상에 깔린 압도적인 광통신망을 하나로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위성통신 서비스를 국내에 독점 제공하게 됩니다. 육상 통신망이 닿지 않는 거대한 해양 선박과 항공 분야를 1차 타겟으로 삼아 막대한 매출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스타링크의 빠른 속도와 KT의 묵직한 안정성을 통합하여 단 1초도 끊기지 않는 완벽한 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KT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광 케이블망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입니다. 스타링크의 지상국을 국내 국가기관망에 연결해주는 핵심 백본 사업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위성 신호를 지상의 사용자에게 손실 없이 광통신으로 변환해주는 고성능 광전송 장비 원천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간의 통신 품질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우주가 아니라 지상의 광 케이블망입니다. 여기에 자체 개발한 양자 암호키 분배 QKD 기술을 스타링크 연동망에 적용하는 연구까지 진행 중이므로 양자 암호 테마로도 무섭게 엮일 수 있습니다. 아마존,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의 통신 파트너이자 국내 인프라 1위 기업인 KT를 지금의 바닥 구간에서 묵직하게 모아가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찐수혜주는 스페이스X 상장의 든든한 쩐주이자 파트너인 미래에셋 벤처투자입니다. 현재 주가가 다소 올라와 있다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직 세력의 진짜 거래량은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일정이 다가올수록 강력한 눌림목에서 엄청난 매수 기회를 줄 폭발적인 종목입니다. 이 기업은 스페이스X의 초기 성장 단계부터 직접 자금을 투입한 핵심 투자 파트너로서 미래에셋 그룹 차원에서만 이미 4,10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약 20개사로 구성된 스페이스X 상장 글로벌 주관사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위성통신용 무선 주파수 소자와 고효율 전력 반도체 등 국내 알짜 소부장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를 마친 상태입니다. 스타링크가 국내에 대중화되면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투자한 기업들의 가치가 폭등하며 막대한 투자 수익을 거머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곡도 보안을 자랑하는 위성통신망의 양자 보안 기술 기업에도 이미 지분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목을 지키는 선구안 덕분에 스페이스X 상장 효과를 뼛속까지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차세대 AI 기업인 xAI에도 그룹 차원의 선제적 투자가 진행되었으며 스페이스X, 스타링크, xAI로 이어지는 머스크 생태계 전체의 핵심 투자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현지 법인 솔라 스타벤처스를 통해 글로벌 우주 항공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며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 기업 중 테슬라, 스타링크,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 이토록 완벽하게 엮인 기업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유일합니다. 주가가 눌릴 때마다 강력하게 모아가신다면 끝없는 모멘텀 속에서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설명해드리자면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글로벌 군사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만 틀었다 하면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곳이 어디다? 통신 이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X에서만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통신은 현재 다른 이유로도 계속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전은 화력전이 아닌 적의 통신망을 먼저 마비시키는 국가가 승리하는 지능형 네트워크 전쟁으로 변모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첨단 미사일과 군집 드론도 통제 신호가 끊기면 즉시 추락하는 고철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군사 강국들은 막대한 국방 예산을 투입해 절대 끊기지 않는 무결점 통신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나토 국가들의 무기 수입량이 140% 이상 폭증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우주 산업과 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에 9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지는 러우 전쟁과 중동 분쟁, 대만 해협의 긴장감 고조가 이러한 전 세계적 군비 증강을 촉발했습니다. 이제 방위 산업은 단순 테마를 넘어 유지 보수와 성능 개량이 끝없이 이어지는 최소 10년 이상의 거대한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폭발적인 성장이 확정된 분야는 2030년 80조 원 규모로 팽창할 군용 드론 시장입니다. 작전에 투입되는 드론이 급증하면서 전장의 4K 초고화질 영상 등 군사 데이터 트래픽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대 드론이 수십억 원짜리 전차를 파괴하는 압도적 효율성 덕분에 드론은 현대전의 필수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드론 부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려면 지연과 단절이 없는 완벽한 통신망이 무조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전파 기반 통신 시스템의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전파의 물리적 특성상 적의 전자전이나 재민 공격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단 한 번의 전파 교란으로 첨단 드론 부대 전체가 마비되는 끔찍한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이러한 전파 통신의 약점을 완벽히 지워내고 전장의 판도를 뒤집을 핵심 기술이 바로 광통신입니다. 광통신은 사방으로 퍼지는 전파 대신 고도로 집중된 레이저 빛을 타깃에 정밀하게 쏘아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오직 직진만 하는 빛의 특성상 물리적 차단이 없는 한 적의 도청이나 전파 교란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압도적인 전송 속도와 완벽한 보안을 자랑하는 이 기술을 국내 방산 대기업들은 이미 실전 무기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LIGNX1은 핵심 유도무기인 비궁의 광섬유를 연결해 오차없는 정밀 타격을 실현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의 이를 적용했고 현대로템 역시 무인 전차 통제에 무선 광통신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방산 빅3의 최종 목표는 육해공의 모든 무기 체계를 단일 네트워크로 묶어 유기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혁신적인 기술이 전장에 완전히 보급되려면 해결해야 할 고난도 기술 장벽이 존재합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마이크로 라디안 단위의 초정밀 오차를 유지해야 하며 폭우나 폭설 등 악천후 속에서도 빛의 궤적을 사수해야 합니다. 또한 군부대 대량 납품이 가능하도록 천문학적인 제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상용화의 관건입니다. 현재 전 세계 광통신 기술 패권은 고출력, 기상 안정성, 자동 정렬 추적 시스템이라는 3대 핵심 요소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국가 주도로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자유공간 광통신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가 기술 패권 전쟁이며 우리 국내 기업들은 이 살벌한 무대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030년 부품 시장만 79조 원으로 폭발할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 속에서 우리의 투자 방향은 명확합니다.
이미 시장에 노출되어 주가가 급등한 대형 방산주를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려야 할 진짜 텐베거 수혜주는 대기업 밸류체인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대기업이 조 단위의 대형 수주를 따내면 그 막대한 낙수 효과는 원천 기술을 확보한 1차 벤더들에게 그대로 쏟아집니다. 지금부터 거대한 자본의 길목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국내 광통신 핵심 소부장 세 기업을 정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1순위 핵심 기업은 바로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섬유의 원재료부터 최종 완제품까지 모든 공정을 자체 생산하는 독보적인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국내에 경쟁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들이 구축한 독점적 해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증명합니다. 나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최첨단 레이저 대공 무기 첨광에 들어가는 고출력 특수 광섬유를 독점 공급하며 탄탄한 1차 벤더로 우뚝 섰습니다. 방산 대기업의 까다로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대한광통신의 기술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광섬유는 전량 일본이나 독일에서 비싸게 수입해야만 했던 고부가 가치 필수 부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10년 이상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며 집요하게 국산화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100년간 시장을 지배하던 유럽의 거인들을 밀어내고 국내 방산 대기업의 절대적인 파트너로 등극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짓고 있는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광 케이블 수주까지 성공적으로 거머쥐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시그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주 잔고가 이미 600억 원을 훌쩍 넘기며 시장의 압도적인 성장세를 증명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와 손잡고 300W급 고출력 레이저 기반의 안티드론 기술을 전격 개발하며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단돈 수백만 원짜리 드론을 수억 원대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은 심각한 적자이자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비용 효율적으로 적의 드론을 확실하게 태워버릴 유일한 대안은 고출력 레이저 무기뿐이며 그 심장 역할을 하는 특수 광섬유를 이 기업이 독점 공급합니다. 향후 K방산 무기가 전 세계로 수출될수록 대한광통신의 매출도 기하급수적으로 펌핑되는 완벽한 수익 모델입니다. 철저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정형 투자에 매우 적합한 매력적인 핵심주입니다. 유일 생산 인프라와 1차 벤더 지위라는 강력한 해자를 바탕으로 방산과 AI 인프라 수요를 동시에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 조정으로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과감하게 분할 매수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다만 수주 공시 일정 지연에 따른 일시적인 단기 변동성 리스크는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선점해야 할 알짜 기업은 파이버프로입니다. 적의 전파 방해로 GPS가 마비된 극한의 전장에서도 오차 없이 타깃을 찾아내는 광추적 제어 기술의 1인자입니다. 흔들리는 환경에서 빛을 목표물에 정확히 조준하는 직선 자동 정렬 기술은 구현이 가장 까다로운 초고난도 영역입니다. 파이버프로는 이 초정밀 제어 시장의 절대적 열쇠인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원천 기술을 확고히 쥐고 있습니다. 광섬유 내부에서 빛을 회전시켜 아주 미세한 방향 틀어짐까지 완벽하게 감지해내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그 덕분에 위성 GPS가 먹통이 되더라도 무기 스스로 위치를 인식하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이 압도적인 기술을 무기로 국내 방산 대기업 3사를 전부 핵심 고객사로 거느리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46억 원 규모의 조립체 계약을 맺었고 LIG 넥스원 유도무기 비공의 항법 파트너로 굳건히 안착했습니다. 현대로템의 무인전차 프로젝트까지 합류하며 시장 내 입지를 철옹성처럼 다졌습니다. 2026년 1월 단 한 달 만에 무려 94억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수주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중소형 소부장 기업이 한 달 만에 100억 원 가까운 일감을 확보했다는 것은 향후 연간 실적의 퀀텀 점프를 예고합니다. 현대전에서 적군의 GPS 교란은 기본 전술이 된 지 오래이므로 이 기술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자전이 난무하는 전장에서 GPS 없이 오차율 제로의 임무 수행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가치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물리적으로 전파 교란을 차단하는 이 무시무시한 유도 기술이야말로 전 세계가 K방산에 열광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K방산 수출 호조의 막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빨아들이며 매출 폭발을 시연할 진정한 알짜 기업입니다. 단기 모멘텀을 노리는 공격적 전략과 묵직한 중장기 성장형 투자 모두에 완벽히 들어맞는 종목입니다.
대규모 수주 공시가 뜰 때마다 주가가 폭발적으로 튀어오르는 특유의 가벼운 탄력을 지녔습니다. 관련 뉴스를 날카롭게 추적하며 깊은 눌림목 구간마다 비중을 늘려가는 분할 매수 타점 공략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단, 수주 확보 후 실제 매출로 재무제표에 찍히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른 단기적인 실적 공백과 일시적 주가 출렁임은 리스크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든 수혜주는 압도적 기술, 초격차를 자랑하는 빛과전자입니다. 전장의 방대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초고속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완벽한 네트워크 고속도로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전기 신호와 광 신호를 번역해주는 부품인 광트랜시버를 군사용으로 특화해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에 직접 납품하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로부터 기술 혁신 우수상을 받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깐깐한 품질 테스트를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업계 최상위권의 기술적 완성도와 신뢰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 국방부의 혹독한 군사표준 인증까지 완벽하게 통과하는 글로벌 모멘텀을 장착했습니다. 영하의 극한 온도와 포탄의 진동 속에서도 오작동 없이 버텨야만 주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훈장입니다. 이 인증 획득은 수백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미 국방부 방산시장에 진출할 프리패스 티켓을 거머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3.2테라급 차세대 초고속 광전송 기술까지 성공적으로 거머쥐며 초격차를 벌렸습니다. 이 기술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짓고 있는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 병목을 해결할 유일한 마스터키입니다. 탄탄한 방산 매출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AI 인프라라는 강력한 로켓 엔진을 양쪽에 달고 폭주하는 기업입니다. 방산 수주 공백기가 발생하더라도 폭발적인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실적을 방어해주는 가장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갖췄습니다. 불안감 없이 마음 편하게 물량을 모아가며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최적의 안정형 종목입니다. 방산과 AI라는 시대적 메가 트렌드가 실적을 강력히 견인하므로 장기 우상향 랠리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외부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주가가 억울한 조정을 받을 때가 비중을 과감히 실을 수 있는 최적의 매수 기회입니다. 두 테마의 사이클에 따라 단기적 출렁임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분할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짚어드린 현대전의 판도를 바꿀 투자 핵심 포인트를 최종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현대전은 물리적 파괴력을 넘어 통신망을 끊고 방어하는 고도의 네트워크 전쟁으로 진화했습니다. 통신이 단절되면 첨단 무기 체계 전체가 먹통이 되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파 통신의 맹점을 완벽히 극복하는 광통신은 2030년 부품 시장 79조 원으로 폭발할 절대적인 메가 트렌드입니다. 오늘 공개한 세 기업은 각자의 영역에서 철저히 대체 불가능한 압도적 기술 해자를 구축했습니다. 대한광통신은 국내 유일의 자체 생산 라인을 무기로 1차 벤더 지위와 강력한 독점력을 거머쥐었습니다. 파이버프로는 GPS 교란을 무력화하는 항법 기술로 방산 빅3을 모두 고객으로 쓸어 담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빛과전자는 살벌한 미군 인증을 무기 삼아 방산과 AI 데이터 센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퀀텀 점프를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투자를 진행하실 때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 하나만은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과거 값비싼 해외 무기를 수입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글로벌 방산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이 엄청난 역전극은 결코 대기업 단독으로 이뤄낸 성과가 아닙니다. 무관심 속에서도 묵묵히 피땀 흘려 원천 기술을 개발해온 우리 강소소부장 기업들의 지독한 끈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기업이 글로벌 무기 수주를 휩쓸 때 이 핵심 소부장 기업들의 공장은 24시간 풀가동되며 그 막대한 부를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기업 밸류체인 합류로 단숨에 수조 원대 기업으로 폭등했던 템베거의 역사가 광통신 섹터에서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주 투자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을 강조해드립니다. 방위산업에서 수주 공시는 주가의 생명줄이자 나침반 그 자체입니다. 수주 기대감에 급등하다가도 일정이 지연되면 거친 실망 매물이 쏟아지므로 몰빵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철저하게 타이밍을 쪼개 깊은 눌림목에서 평단가를 낮추는 분할 매수만이 거친 변동성을 이겨내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아닌 시장 공포로 주가가 무너질 때가 바로 핵심 자산을 가장 싸게 쓸어 담을 절호의 기회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종목들 좋은 종목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주가 또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리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자칫 잘못해서 최고점에 물리거나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기회를 실질적으로 찾아내야만 합니다. 재료와 소재는 차고 넘치는데 미래의 가치도 밝고 이제 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뒤흔들 히든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대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며 다시는 오지 않을 역대급 기회를 여러분이 직접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가가 어떤 원리로 폭등하는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양 기억하시죠? 2022년에 그야말로 시장을 평정했던 대박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그냥 운 좋아서 오른 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한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았고 수렴 형태가 완성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난 시세 분출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드렸던 이 수렴 패턴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포착되었고 그때부터 무려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게 바로 금양이었습니다. HLB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바닥권에서 긴 횡보가 나온 이후에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고 투자자들에게 또 한 번의 엄청난 기회를 줬던 겁니다. 또 요즘 시장에서 너무나도 핫한 종목이죠.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말쯤에 이렇게 횡보가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더니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큰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주인공들이 꼭 나왔다는 겁니다. 2022년에는 금양이 주인공이 되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800%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2023년에는 에코프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10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1200%라는 기적 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여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HLB 같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살아나면서 큰 상승 곡선을 그렸고 이에 따라 260%가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원익홀딩스도 2025년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며 폭등 랠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확실한 뉴스 소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기술적인 위치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그 해의 주인공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2026년에도 길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이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종목, 앞서 말씀드린 HLB, 원익홀딩스, 에코프로, 금양처럼 폭등하기 직전에 만들어졌던 그 패턴을 실질적으로 똑같이 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에서는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특급 호재와 기대감으로 재료가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세력들의 수급도 충분히 들어와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아주 강력한 종목입니다. 이 대박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7658-449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추첨을 통해서 랜덤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너무 많은 분들께 다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50명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셔서 이번 상승장에도 이런 식으로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히든 종목과 함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손실 보는 일 없이 바닥에서 편안하게 수익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